자,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열흘 남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한상익 가천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 1시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저희가 보내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내용이 지금 차근차근 저희가 짚어볼 텐데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로 보이세요?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했을 때에는 예.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협상을 했고 예. 거기서 일정 정도 합의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핵심이고. 예, 장제원, 이태규 본부장.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권을 갖고 위임한 사실도 없고 예. 합의된 내용도 없고 네. 우리는 그냥 윤석열 후보 측의 얘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여론조사 경선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무것도 가져 나온 게 없다. 예. 이게 이제 핵심인 내용이죠. 예. 핵심적인 차이죠. 더 하나 더 좀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 1시에는 그 전권을 가진 협상 테이블에서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주장한 게 국민 경선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부분도 완전히 다른데요. 제가 뭐 지금 국민의힘에 속해 있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오늘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를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윤석열 후보가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어떻든 지금 이제 처음에 그 안철수 후보의 태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하는데 그 방식으로 작년 4월 7일 날 했던 경선 방식대로 해서 단일화를 하자 이 얘기를 한 거였고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 둘 간의 간격을 좁히는 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에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단일화를 해야 될 절실한 주체는 윤석열 후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서 그럼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해야 맞는데 네. 그 얘기를 아무것도 논의된 바가 서로 없었으니까 예. 그 문제 가지고는 그게 논란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국민의힘이 있지만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다시 그 오늘 윤석열 후보 내용을 잠깐만 제가 정리한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1시에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 내용에서는 전권을 부여받은 양측의 대리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합의를 최종적으로 하면 본인과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조율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오늘 새벽까지 그렇게 협상을 했는데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전화가 와서 협상 결렬을 통보를 했다. 이유가 왜 그러냐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유는 그쪽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하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중간에 안철수 후보가 전화가 와서 지금이라도 만날 의향이 있으면 본인이 지방 일정을 내려가면서 차를 돌려서라도 안철수 후보를 만나러 오겠다. 아직 협상은 열어놓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 말을 들어보면 전혀 지금 그 오후에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과 결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 그 단일화 프로세스를 보면 네. 제안을 하고 예. 협상을 해요. 타결되면 서로 으쌰으쌰해서 가는 거고 결렬되는 경우를 보면 제안을 하고 협상을 하고 결렬이 되고 하면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비난 단계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쓴 단어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속에 의도를 품고 있으면 그 단어로 빠져나옵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메시지에서. 네. 자, 전권 대리인. 한마디로 모든 권한을 줬던 사람이다. 예. 안철수도 받고 나왔다. 네. 이태규도 최종 타결됐다. 근데 그걸 안철수가 엎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 윤석열 후보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엎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보겠다. 단일화 결렬의 책임은 전권 대리인 최종
그 협상을 뒤집어 엎은 안철수 후보가 잘못이다. 예. 좀 있으면 결론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서 표로 단일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시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거는 이미 단일화는 끝났구나. 이미 비난 단계, 책임 전가 단계에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예. 한마디로 저건 단일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고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단일화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당사자의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지금도 어떠한 조사를 해도 한 55, 53% 이결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이분들이 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이 키운 윤석열도 그렇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왔다.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제일 크게 짊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후보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든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 실제로 성과를 내는가 못 내는가의 문제이지. 예. 그것을 지금 뭐 안철수 후보하고는 애초부터 협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면피가 안 되는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만약에 캠프에 지금 여전까지 있었으면 일단 오늘 기자회견 하는 것을 어떻든 극력 저지를 했을 거예요. 왜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려면 협상의 과정들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협상을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범주가 즉 양보의 범주가 점점 더 좁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상 단일화 불씨는 꺼진 거고 다만 딱 한 가지 지금 안철수 후보도 열어놓은 건 뭐냐면 경선을 하면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 그때는 생각을 달리하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미 지난 토론 때 아 결렬됐다 이미 네. 시간이 종료됐다 예. 함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를 나가면서 예. 아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면 하고 여지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건 뭐냐? 윤석열 후보가 그래 좋아 작년 4월 7일 날 했던 여론조사 방식으로 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음 주 초중에 결정하면 예. 제가 봤을 때는 늦은 단일화는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8일 날까지 단일화를 해도 단일화 효과는 있어요. 예. 이왕이면 4일 날, 5일 날 사전투표 할 때 되면 더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아 국민의 뜻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의 뜻이 단일화다. 예. 그러고 나는 그 명령을 충실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지만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단일화는 가능한 거죠. 가능성이 그러면 그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 그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를 하면요. 제가 단일화 많이 봤는데 네. 진정성하고 태도하고 과정 관리가 이 세 개가 맞아야 단일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성은 뭐냐면 후보가 내가 안 돼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윤석열 후보 그런 생각이 있으리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기까지 태도인데 예. 정말로 태도가 안 좋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유권자 4,400만 명인데 8% 10%면 400만 명의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손바닥 안에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 네.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철수 후보 지지하다가 왔던 어떤 교수가 적대감을 느낀다고 해서 나가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과정 관리를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관리에서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2012년에는 이해찬 대표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네. 전혀 그런 거 없고 당원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도 그냥 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과정까지 하면서 비난까지 했어요. 예. 일종의.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뭐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를 받는다. 안철수 후보는 다음에 정치 못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 정권 교체만 되고 내가 대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안이어도 정권 교체만 되면
나는 그거로 족한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걸 위해서 국민이 나를 키워줬고 예. 나는 그 목적에 충실히 복무한다. 이런 게 이렇게 직접 저한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때는 단일화에 큰 관심이 없을 때 아니,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뭐 단일화 논의 나올 때가 아주 한참 전에,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들어갈 시점에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후보를 좀 직접 만나서 제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 그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캐치프레이스가 그거잖아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미래를 바꾸는 대통령 아니에요? 국민이 윤석열을 왜 키웠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키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나는 정권 교체에 복무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 생각 분명합니다. 아까 그 1시에 윤석열 후보가 그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끝나고 질의응답을 계속 받았고 뒤에서 권영세 본부장까지 길게 좀 질의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궁금했던 게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원했다고 보도를 계속 나왔는데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의 질문에 국민 경선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권을 부여한 양 당사자들이 만났을 때 한 번도 이 협의 과정에서 이건 언급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조금 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그 브리핑에서는 이미 이런 협상에 대해서는 시한이 종료됐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단일화의 여지가 아직까지 열려 있는가에 대해서는 닫혀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네. 장제원 의원은 나가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경선은 못 받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거는 절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정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예. 여론조사 경선을 제외한 나머지 거에 대한 협상 권한을 갖는 거죠. 반대로 예. 이태규 본부장은 우리는 여론조사 경선만 받으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 경선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그 말을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한 건가요? 그러니까 합의라는 의미라는 것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기자회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건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협의를 하러 나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본질적인 출발점이 지금 부딪혀 있는 거고 그 출발점에 대한 결단을 후보 간에 만나서 하자. 예. 이게 사실은 단일화 협상인 거거든요, 지금. 또 하나 그래서 다른-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는 네. 지금 상황은 더더군다나 오늘 제가 봤을 때 정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자회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안철수 후보 아까 이태규 본부장 막 지금 뭐 반박하는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멈추고 예.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받을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 하나만 놓고 네. 오히려 서로 냉각기를 갖는 것이 아.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 복잡한 걸 단순하게 하나로 이제 그럼요. 줄였어요 해결을. 근데 오늘 그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장제원 의원 전권을 부여했다. 장제원 의원이 나가서 협상을 타결하면 나도 타결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대에는 이태규 본부장도 전권을 받아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는 이태규 본부장에게 전권을 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용도 다르고요. 내 얘기 들어보라고 내보냈다라고 예. 얘기를 했죠.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안에 다른 것인가. 그리고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는 협상 일지까지 4페이지를 공개를 했거든요. 여지가 있을까요? 그럼 단일화? 전권 대사라는 게요. 네. 전권 대리인. 뭐 우리 저 대사 내보낼 때 전권 대사라는 표현을 내보냅니다. 예. 전권 대사 가서 선전포고하고 와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보할 수, 그러니까 큰 틀이 있고 그 양보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예. 전체를 갖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후보뿐이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정태근 의원님의 선의는 동의해요. 하지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2002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을 때 그때 정몽준 후보가 훨씬 높았어요. 근데 내가 안 되더라도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는 건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막아야 된다 그래서 단일화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저는 진정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내가 질 줄 뻔히 알면서. 예. 근데 윤석열 후보는 거의 이길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질 수 있다는 요만큼의 가능성도
안 하고 그냥 압박을 한 거거든요. 정권 교체 얘기 그 비율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 2012년에 정권 교체 비율이 60%였습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박근혜 대표가 이겼잖아요. 그건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로 압박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여론조사 얘기는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마라. 이 자세는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안철수 후보를 너는 낮으니까 그냥 나가라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한 거에 불과해요. 이거 협상이 아니죠. 예. 지금 그리고 그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 그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딱 붙지 않았습니까? 거의 딱 붙었다고 봐야죠. 네. 다급해진 거죠. 다급해졌으니까 책임을 내가 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안철수 후보도 입장에서 보지요. 여론조사 그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문구를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 문구 가지고 회사 2개 선정하고 회사에서 그러면은 그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죠. 그럼 이틀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저기 사전 투표가 끝나요. 최소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것을 합의하고 시작한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서로 또 반박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2, 3일 냉각기 가지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3월 9일 끝난 다음에 결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는 오늘 윤석열 후보의 발언 자체가 끝났다. 나는 그리고 열심히 했다. 안철수 후보 책임이다. 안철수 후보는 무슨 소리냐. 당신 책임이다라고 해서 이미 비난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그럼 오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의 내용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부분일까요? 그럼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자기는 뭐 전권 대리인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또 제안할 게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새로 제안할 게 있는 게서 나가서 들어보라고 했더니 윤석열 후보는 전권 대리인끼리 최종 합의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아침에 엎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안철수 후보 듣는 사람도 그동안 그렇게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 하루 이틀 사이에 만날까요? 저는 못 만난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일이 이제 투표용지 인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오늘이 그래도 1차 마지노선 아닐까 두 분이 만나서 단일화에 대한 협상. 근데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사전 투표일 4, 5일이 있고요. 본투표 전에는 3월 8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그때 여지가 열렸을 때 두 분이 만나는 것도 효과가 굉장히 지금처럼 클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시켜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후보들 생각들은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경선을 하자는 거고,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지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무슨 경선이 필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를 해야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라는 압력들이 저는 다음 주에도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압력이 그 무슨 뭐 문자 보내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단일화하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희생할 각오가 없으면 나 여론조사에 응답 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더 박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단일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 대략 지금 보면은 여론 추이를 보면은 지금 부동층이 7%, 적게는 6%에서 한 10% 정도뿐이 안 남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안철수가 빠지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소위 샤이 이재명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정권 연장을 바라지만 도저히 이재명은 다 못 찍겠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거 찍으면 되겠네. 이런 상황이 가요. 그러니까 샤이 이재명이라는 것이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동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막 문자 보내고 전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루에 한 3만 통인데요. 한쪽 지지자들이 한쪽을 압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단일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둘이서 대승적으로 판단하자 이런 압력이 가야 되는 것이지 예. 한쪽 지지자 한쪽을 압박하는 형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두 번째로는 저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도 상당수의 여론조사에서는 조금씩 앞서고 있습니다. 한데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 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세운 윤석열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 부응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실망감들을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캠프 전체가 다시 생각을 하고 또 뭐 후보를 설득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 저는 뭐 사전선거 있기 전에 하면 사전선거 투표장에 가면 그러니까 투표용지는 인쇄가 됩니다만 기표소에 누구 사퇴했습니다가 표시가 나 있어요. 네. 본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략 지금 사전선거 한 20% 투표한다고 그러면 본선거 한 55%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야권에서는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번 그 법정 토론 2차 토론까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에게 대하는 게 예전과는 좀 달라졌거든요. 예. 느낌이 많이 달랐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의원총회에서 그 정치 개혁에 대한 내용을 추진할 것인가 그걸 보면 그게 핵심 키다 이렇게 말했더니 오늘 당장 민주당 의원총회를 저녁 8시에 잡았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듣기로 한 2주 전쯤에 연철수 결동연이라고 해서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는 안 돼요.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한테 그거를 접으라고 얘기할 수는 이재명 없거든요. 후보도 단일화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접으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 사람 연결하는 거고 이제 뭐 네. 김동연 후보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심상정 후보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네. 거고. 근데 결국 이 다당제 정치 개혁이라는 게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에 다당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도 있고 예. 또 어느 정도 다당제 정치 개혁을 하기로 했다고 결의를 하더라도 소수당들의 의견이 또 있거든요. 지난번 그 선거법 개정도 예. 사실은 민주당이 내밀었던 안을 정의당이 노를 하면서 이게 완전히 파행으로 흘러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선거로 흘러가 버렸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는 건 아닌데 하면 이제 비교는 되죠. 여론조사를 그렇게 단일화라고 제안도 하고 했던 사람한테 조롱과 무시로 응답했던 안철수 윤석열 후보와 예.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한마디 하니까 당이 나서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듣겠다라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결의까지 하는 민주당. 이게 지금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예. 어차피 선거라는 건 대비잖아요. 둘 중에 지금 둘 중에 누가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예. 서로를 대비시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은 단일화를 하진 않지만 안철수 후보 측 분들이 계속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는 이전처럼 혼자 가지 않고 네. 당신들과 함께 다음 정부를 논의해 가면서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을 지금 오늘 이거 하고 앞으로도 그 메시지를 아마 일주일 내내 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저녁 8시에 의원총회를 해서 이재명 표 정치 개혁안 예를 들어서 뭐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비례- 개편, 뭐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 도입 이런 게 만약에 추인이 됐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오케이 그러면 민주당 진정성 알겠어. 그럼 나 단일화 완전히 접고 같이 연대를 할게 이렇게 올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오는 거예요? 안철수- 어떤 걸 바라는 걸까요? 민주당에서는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예. 안철수 후보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단일화 안 해도 민주당이 이겨도 가능성이 당신은 있다? 존중받을 수 있다. 끊임없이. 예.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사라진 야권에서 당신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당신을 그런 파트너로 삼아주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입지 강해지죠. 윤석열 후보한테 나 꼭 단일화 안 해도 돼. 예. 당신 떨어뜨리고 나는 더불어민주당과 서로
얘기 잘해가면서 다음 운영하면서 다음 대선을 노리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빠르게 의원총회를 오늘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한상익 교수의 말씀처럼 그런 효과가 안철수 후보에게 전달이 될까요? 전혀요. 아니에요. 아니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사람이 신사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지난번 토론 TV 토론 할 때 한 얘기는 너나 잘해라 이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다당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꺼낸 게 2004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 더구나 지금 180석이잖아요. 예. 그걸 누가 믿어요 지금 와가지고. 아 결선 투표자 할 것 같았으면 진작 했으면 이번에 정권 교체 금방 되지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당장 지금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있어요. 다른 거 다 빼놓고 민주당에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하고 기초의원 3인선거구제 우리 하겠다 약속하고 선거법 개정하면 돼요. 안 합니다. 안 믿어요 그거 실제로. 그러면 그 이런 효과가 안 날 거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별로 특별히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다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고 무시하는 쪽하고 저거 믿기지는 않지만 네. 여태까지 해온 바로는 그렇게 특별히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측하고 둘이 있을 때 예. 사람의 마음이란 게 있는 거죠. 모두 이성적으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파예요. 예. 그분하고 뭐 정면으로 연대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불가능해요. 여태까지 정권 교체를 그렇게 1년 내내 부르짖어 오다가 갑자기 정권 유지 쪽으로 확 튼다? 네. 이러도 다음에 정치 못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좀 온화하게 다독이는 정도 효과. 예. 이것을 보고 움직이는 당하고 아닌 당하고 아닌 후보하고 대비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법정 토론은 한 번 남았습니다. 법정 그 토론 지금까지의 토론의 효과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좀 주요합니까? 크게 뭐 이게 지금 이제 일부 실수를 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물고 늘어지긴 하는데요. 지지자들이 흔들린 만큼 큰 실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예. 해서 또 크게 어필하는 것도 없었고요. 아마 이제 마지막 토론회가 이제 다음 주 초에 있는데 아마 요거 지난 2차 토론보다는 상당히 더 신경전이 심하겠죠. 좀 이제 또 상호 공방도 심할 거고 뭐 그런 정도인데 지금 이미 토론회 형식 자체가 이렇게 딱 우열을 가릴 수 있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간이 예. 딱 주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곤란한 질문은 피해가면 그만 토론회여가지고 예. 저 토론 방식을 좀 고쳐야 됩니다, 사실은요. 마지막 토론은 살짝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토론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네. 사실은 뭐 3.1절 뭐 일본 군대 들어오겠다 뭐 이런 것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지금 85%가 지금 결집된 상태인데 예. 다만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태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무식하다라는 게 잡혀버렸어요. 지금 그 프레임이. 그러면 다음 토론에서도 계속 다른 후보들은 윤석열 후보가 무식하다는 부분을 계속 그러니까 강조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더 장악기저될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사회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약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차 토론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더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해야 예. 그 무식하다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여기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